어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대면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지만 윤 대통령은 불편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는데요. 홍 전 차장은 국회에서 증언한 싹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고 재차 확인했고 윤 대통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와 어제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서 있었던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윤 대통령은 앞서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자신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했는데 네. 헌재 탄핵 심판에서는 다시 그런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렇습니다. 정치인 체포 얘기를 처음 꺼낸 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죠. 네. 홍 전 차장은 1월 22일 열린 내란 국정조사 특위 1차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걸 분명히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전화를 받으니까 네, 비상계엄 발표하는 걸 확인했냐고 물으셨고 네, 그다음에 조금 좀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 전 차장은 어제 열린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서도 이를 거듭 확인했는데요. 네. 잠시 들어보시죠. 네.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원,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어제 변론에서 반박했어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다며 온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비상계엄 선포가 아무 일도 아닌 양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말 들어보시죠.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무슨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윤 대통령의 말에 대해 보수 논객 조갑재 씨는 어제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서 우리 정부 수립 이후 군대가 국회의사당에 들어간 것은 처음이다. 엄청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심지어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도 국회 앞에서 봉시한 정도지 이런 초유의 사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호수 위에 달 그림자 얘기를 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거는 사실은 내전적 상황이거든요. 예. 내전적 상황을 일으켜놓고 예. 자기는 감옥에 있잖아요. 그렇죠. 수습을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게 별것 아니라고 합니까? 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말은 이제는 믿을 수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비상계엄령을 계몽령 정도로 생각하는 그렇죠. 사람이니까 또 말할 게 없죠.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대통령이 생방송으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를 했죠. 네. 군대가 그것도 무장한 특수부대가 국회 유리창을 부수고 침입했습니다. 우은식 국회의장과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체포하라고 했고 실제로 체포조가 동원됐습니다. 이런 일이 아무것도 아닌 걸까요? 그러니까요. 무장한 특수부대가 국회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생생하게 생방송으로 지켜봤고요. 네. 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도 홍 전 차장의 진술에 부합하는 좀 증언을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헌재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와서 홍 전 차장과 관련된 진술은 거부했습니다마는 경찰의 위치 파악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15명 정도를 체포할 것인데 경찰에서 위치를 좀 확인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신 사실 있나요? 그 특정 명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치를 알 방법이 없으니 위치 파악을 좀 요청합니다. 여 전 사령관은 국회 측 법률 대리인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정치인 등 특정 명단을 알려줬는지를 묻자 명단에 대한 언급은 있었다고 시인하면서도 서로 기억이 다르다. 형사 재판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네. 싹 잡아들여 정리해라. 뭐 이런 지시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계속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의 말 들어보시죠. 제가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한 거는 계엄 사무가 아니고 이미 관련된 문제는 원장하고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전화한 거는 아까 전화를 하겠다라고 한 것도 있고 또 제가 해외 순방 때 국정원의 해외 담당 파트가 여러 가지 경호 정보를 많이 도왔기 때문에 제가 격려 차원에서 피청구인 측 법률 대리인은 싹 잡아들으라고 한 건 간첩 잡아라고 한 것이라고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렇지만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격려 차원의 전화가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것도 네네. 들어보시죠.
한참 비상계엄 관련된 국무회의가 진행 중이고 지금 수방사, 특전사가 막 난리를 치는데 옛날에 해외 한번 나갔다 왔던 일 차장한테 격려차 전화를 하신다 그 시간에 이상입니다. 윤 대통령의 화법을 잘 들어보면은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습니다. 네. 전화를 했다는 사실은 통화 기록에 나오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한 건 맞지만 계엄은 관련이 아니라 격려 차원이었다. 이런 취지로 말을 섞는 겁니다. 네. 어제 헌재 탄핵 심판에서 홍장원 전 차장과 대면한 윤 대통령의 표정 변화가 화제였는데요. 지금 영상으로 지금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네, 나오네요. 홍 전 차장이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자 고개를 돌려 외면하고요. 그리고 증언하는 동안에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보이는데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 모습이에요. 네. 네. 어쨌든 그 재판정에서 권 기자 뭐 네. 피고인이 됐던 증인이 됐던 참고인이 됐던 제일 중요한 게 그 진술 일관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홍 전 차장은 그 증인이지만 홍 전 차장의 진술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나요? 그렇습니다. 홍 전 차장이 국회 국정조사 특위나 헌재 심판에도 나왔지만은 시종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표정뿐만 아니라 법률 대리인들이 메신저를 흔들려고 홍 전 차장 관련 확인되지 않는 의혹들을 들고 나왔지만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받아치면서 사실을 언급하는 걸 강조를 했는데요. 네. 홍 전 차장의 말 들어보시죠. 대부분 뭐 원장하고 차장하고 보고의 책임 소재를 미룬다거나 오늘처럼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데 제가 굳이 왜 거짓말하죠? 그냥 다만 당시 상황에 있었던 부분들을 얘기한 부분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라는 부분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을 말하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네.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윤 대통령이나 법률 대리인들은 형사 재판 진행하듯이 탄핵 심판을 끌고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무리한 주장까지 해서 쫓기는 인상을 주는 반면에 홍 전 차장은 시종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좀 대조적인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CBS 박지환의 뉴스톡이었습니다. 노컷으로 보는 뉴스의 새로운 기준. 지금 알림과 구독 설정하시고 함께하세요.